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올해부터는 좀 수업 콘텐츠도 좀 올려보려고 해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서 중2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수업 영상인 만큼 기존 콘텐츠와는 다르게 조금 느린 템포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기존처럼 작가들 관련된 콘텐츠도 중간중간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운율에 대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운율이란 뭔가, 그리고 운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운율이란 뭘까요? 네,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리듬이죠. 정확하게는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합니다. 운율은 어떻게 만들까요? 소리를 만들려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떤 소리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또 노래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막 이것도 노래 될 수 있고 이것도 되고.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오케이, 렛츠고. 빵,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빵, 빵, 빵. 예를 들어서 빵, 여기서 소리만 아무거나 뭐 영상에서 헨리가 음악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어떤 소리든 무엇만 시키면 된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죠. 반복입니다. 어떤 소리든 반복만 시키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책상을 치는 소리, 여러분들의 말소리, 심지어는 방구 소리도 반복만 시키면 운율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로 방귀가 뿡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한 번 더 뿡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야, 너가 방귀 꼈지? 너지? 하면서 뭐라고 하면 한 번 더 뿡 하시고 아니야, 지금 운율을 만들고 있었어 라고 하시면서 뿡뿡뿡뿡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겠죠? 예? 왜 지금 음악 시간도 아닌데 자꾸 리듬을 얘기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지금은 시를 어떻게 읽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 이렇게 그냥 읽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청산별곡이라는 고려시대의 시인데요. 지금은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렇게 읽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리 사로리랐다. 이처럼 시는 원래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노래로 불리지 않고 책을 읽듯이 그냥 낭송하지만 몇백 년 동안 노래로 불려왔던 흔적이 남아있겠죠? 뭐로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운율로 남아있는 겁니다. 운율이라는 단어를 좀 뜯어볼까요? 운율이라는 말은 운과 율이 합쳐진 말인데 여기서 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임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는 라임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운을 맞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율을 만드는지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라임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래퍼들은 그 라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몸속에 퍼져드는 에너지 이상한 정신에 술렁이는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가사 끝에서 지라는 소리가 반복되죠? 이러한 라임 덕분에 리듬감, 즉 운율이 형성되는 거예요. 운율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라임을 맞춘다. 다시 말해 비슷한 소리를 반복시킨다. 두 번째는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문장 구조라는 것은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뼈대 같은 말들이거든요. 예시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뭐뭐로, 뭐뭐면, 뭐뭐랴와 같은 어미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운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무슨 리듬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랩처럼 빠른 비트의 리듬은 아니지만 울렁울렁 하는 그런 느낌의 리듬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예시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외롭기로 작정해 본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학기 초라서 친구 못 사귀면 어떡하나 고민들 많으실 텐데 외롭기로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난 친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답게 내 식대로 살래. 혼자면 어때? 이렇게요. 그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랑 비슷한 영혼을 가진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요.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거에 급급해서 다 맞춰주고 다 잘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런 척하면 친구는 만들 수 있겠지만 외롭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귄 친구들과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고정희 시인은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과감하게 외롭기로 작정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진정한 친구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글자 수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7호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7글자, 5글자를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같이 설날은 어저께도요. 7글자, 5글자가 반복되죠? 대부분의 동요가 이 7호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 부르의 명곡도 7호조입니다. 신기하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치밀한 계산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노래는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들어봤나요? 요즘도 쉬는 시간에 이거 손바닥 맞추는 거 하시죠? 신기하게도 이 노래 또한 7글자, 5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유를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은 음보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3음보와 4음보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이 음보율을 지키고 있어요. 음보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끊어읽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음보는 3번에 4음보는 4번에 끊어서 읽으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끊어읽는 시간은 일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보에서 보라는 글자가 걸음 보자인데요. 보통 걸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걷잖아요. 그것처럼 일정하게 끊어 읽으면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3음보가 느껴지시나요? 이때 글자 수는 상관없어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보시면 3글자, 4글자, 5글자잖아요. 글자 수가 달라도 그걸 읽는 시간이 동일하면 돼요. 그럼 글자 수가 적으면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그렇죠. 천천히 읽어야겠죠? 글자 수가 많으면요? 당연히 빨리 읽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시를 모르는 사람 없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김소월이에요. 그 중에서도 진달래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만약 이걸 여러분들이 다 모른다? 그럼 대한민국 국어교육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보내준대요. 이거 가능하세요? 나 싫다고 떠나는 애인 곱게 보내주시나요? 우리가 헤어질 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헤어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끝을 보죠. 왜요? 이제 뭐 안 볼 텐데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치사하게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너 내가 그때 심리학에 의해 그거 족보 가져다 둔 거 그거 돈으로 내놔. 야 그럼 너 내가 저번에 족보 대짜 세트 그거 사줬잖아. 그거 반띵해 줘야지. 뭐 포인트로 산 거 그거? 언제 알뜰해 좋다며. 그건 사귈 때고 지금은 헤어졌잖아. 이렇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숙한 이별은 어떤 줄 아세요?
잠깐이지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외롭진 않았어. 본인이 성숙했는지, 아직 어린애인지는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 보면 알아요. 그때 내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되는 날,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5번째 원리는 수미상관입니다. 한자를 풀면 쉬워요. 수는 머리수, 미는 꼬리미고요. 상은 서로상, 마지막 관은 관계가 있다 할 때 관이에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건데 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게 수미상관입니다. 김소월의 산유화인데요. 첫 연과 마지막 연이 피내와 진해만 다르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것도 반복이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한다고 보는 거죠. 이와 더불어 수미상관은 시의 완결성을 높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시 내용도 한번 볼까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에서 갈이 뭘까요? 가을이겠죠? 그런데 왜 갈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운율을 살리기 위해 가을을 갈이라고 쓴 겁니다. 가을이라고 발음하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으니까 줄인 거죠. 거기다가 꽃이 지고 봄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함축하면서 슬픔을 내포하기까지 하죠. 멋지시죠? 정리해봅시다.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이고 그것을 만드는 근본 원리는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반복해야 운율이 만들어지는지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비슷한 소리의 반복이죠. 라임을 맞춘다고 해도 돼요. 두 번째는요, 문장 구조의 반복이었죠.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말들만 반복해도 운율이 생겼었습니다. 세 번째는 글자 수의 반복이었죠. 동요들은 대개 7호조, 즉 7글자, 5글자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음보의 반복, 음보율입니다. 쉽게 끊어읽는 단위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했어요. 글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은 뭐였죠? 수미상관이죠. 첫 연과 끝 연을 비슷하게 반복해도 운율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운율과 운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자잘한 것들이 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5가지에 걸릴 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수능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해둡시다. 수업 끝!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